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춥니다. 정부가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고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서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특별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신 건 이전에 방송됐던 저희 딜라이브의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보도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는 속도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 완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 현재 부동산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엽 기자. 네. 자, 부동산 침체 비단 이번만의 이슈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 지역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 통계 자료입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지금 기간이 20년이라서 이 경사도가 덜 가팔라 보이지 이게 가격 지수만 본다면 이 저점과 고점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하락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셨는데요. 예, 지금 이 그래프에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하락세를 보이는 세 곳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같고 나머지 두 구간은 어떤 이유로 이 침체를 겪은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은 리먼 사태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온 시기입니다. 네.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한 차례 영향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IMF 이후 최악의 폭락으로 불리던 2012년입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 맞바지였는데요. 당시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고 또 서울 뉴타운 사업이 위축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홍역을 네. 치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고개를 떨구듯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 끝자락,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2년은 대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국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저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런 하락도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주요 특징점은 지금의 하락세가 앞에 두 시기보다 그 기간이 짧고 또 낙폭도 크다는 점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죠. 단시간 내의 반등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6개월, 1년 조정을 가지고 다시 반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네, 맞아요. 통계자료 살펴보면은 2012년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있었고 이로 인한 PF 대출 악화, 이어진 자금난, 또 이 건설사들의 줄부도 이런 악순환이 이어졌는데 문제는 그때의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 반등은 먼 이후에 얘기일 것 같고 일단은 연착륙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네. 정부의 주요 규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모든 지역에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전매 제한도 완화됐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 분양가도 이제 분양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1주택자 청약 제한이 사라지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흔히 마지막 규제라고 일컬어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여 강남 주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제도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전반적인 그 시장의 침체도 있지만은 전 강남구가 안고 있는 첫째 그 우리 세계동, 청담동, 삼성동, 그다음에 대치동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거기에 따른 그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매매를 활성화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재건축 연한을 앞당긴 것이 이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시도 보폭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시장 상황,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후주택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모아주택 타운 사업. 이달 초 모아주택 사업은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2.0의 핵심은 사업 속도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공모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지 신청이 언제나 가능하고 사업 면적과 노후도 기준 완화, 현장 상황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디자인이 가미된 건축물이 대상인데 여기에는 주거 분야도 포함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이 아파트들을 아름답고 멋지게 디자인 중심적으로 짓는 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이고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 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쏟아지고 있는 규제 완화가 먹혀들었을까?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량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선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급매물들이 정리되면 그 뒤로부터는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매물이 한 개 단지에 두세 건만 매매되면은 정상한 가격으로 가가지고 가격이 놓은 거에는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건축 계속 시작하면은 노원구는 지금부터 한 10년까지 노원구를 비롯해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은 더욱 선방하고 있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입니다. 올해 1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준공 30년을 초과한 구축 아파트 거래 비율이 21.6%를 찍었습니다. 이는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재건축 특별법 등 정부가 공급량 확보를 위해 재건축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노원구 등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선 가격 방어를 위한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움직이면은 사람들 기대 심리가 새 아파트 들어간다. 이는 이제 자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매수 문의가 금년에 1월 6일 날 확정 발표났는데 그 이후로 매수 문의가 많이 와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온갖 규제를 풀고 있는 현 상황. 거래량이 소폭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약발이 먹히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고금리 상황도 여전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이것을 규제 완화 효과로 또는 이 부동산 시장의 해빙 신호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동시에 고금리 상황이 해소돼야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효력을 나타낼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딜라이브 연중 기획 시리즈 주거 부동산 어디로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